안녕하세요. 경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지도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통계 분석 27번째 시간, 회귀 분석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귀 분석의 첫 번째 시간이죠. 단순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 단순회귀 분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단순회귀 분석은요, 아마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하는 문제로는 출제를 낼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 즉 단순 그러니까 표본 회귀식을 구하고 결정해서 R 제곱 구하고 그리고 표본 회귀식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계산하는 문제를 살펴볼 거고요. 이후에 이제 다중회귀 분석, 덤유회귀 분석, 조절회귀 분석, 매개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쭉 연달아 살펴볼 겁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쭉 나와 있는 요 회귀 분석들은요. 이 다중회귀 분석하고 덤유회귀 분석은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절회귀 분석하고 매개회귀 분석은 잘 없고요. 로직 분석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직 분석이 있나? 그러니까 이 학식의 SPSS 매뉴얼에는 로직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교재에 있는 채설 교재에 있구나. 로직 분석이 채설 교재 있고 이학식 교재도 있다. 그래서 이 로직 분석은 좀 살펴보고요. 그 외에 또 생존 분석으로 유명한 회귀 분석 중에 콕스 회귀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콕스 회귀 분석은 제가 보니까 어떤 교재에도 그 콕스 회귀 분석이 나와 있는 교재가 없어요. 채설도 없고 이학식 안구하고 다 없기 때문에 일단 콕스 회귀 분석은 제끼고 여타 이제 나머지 이런 회귀 분석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특히 그 중에서요, 요 조절회귀 분석도 한번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덤유회귀 분석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한 3번인가 4번인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다중회귀 분석도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장조사로는요,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다다음에 출제가 안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에 제일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게 시장조사론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출제가 됐다 그래서 제끼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시장조사론입니다. 참고로 그 뭐 마케팅 관리라든가 소비자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 행동은 다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해도 최소한 5년 이상 지난 문제들이 다시 출제가 되지 최근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시장조사론은 최근에 출제됐던 게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오늘은 이 단순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귀 분석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변수 간의 종속 관계를 분석하는 거다.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모두 매트릭 척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더미 변수, 즉 명목 척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유형들에는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 외에 참고로 여기 지금 정준상관 분석이라고 써놨는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정준상관 분석은요, 말은 상관 분석이지만 사실 그 성격은 회귀 분석에 더 가깝습니다. 목적 자체는 회귀 분석에 더 가까운 그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내용은 없지만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콕스 회귀 분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회귀 분석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특히 이제 콕스 회귀 분석도 많이 사용되지만 로직 분석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모집단의 모습값하고 표본의 통계량 값이 서로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게 그게 추정 통계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회계식도요. 모집단의 회계식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표본 회계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구한 이 회계식을 가지고 모집단 회계식을 추정하는 과정이 그게 그 회계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집단 회계식은 요 회계 계수를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표본 회계식은 A, 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 간혹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알파하고 A하고 뭔 얘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게 그게 추정 통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집단의 회기식은 이건 알지 못합니다. 이걸 알면은 통계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표본으로부터 구한 그 표본 회기식을 가지고 모집단 회기식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A 값을 가지고 알파 값을 추정하는 거고요. B 값을 가지고 베타 값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값하고 알파 값이 똑같다. B랑 베타가 똑같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셔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뭐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B를 가지고 베타를 추정하는 거고 A를 가지고 알파를 추정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귀 분석에서 연구자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제일 먼저 표본 회귀식을 구해야 됩니다. 예, 이 표본 회귀식에서 A와 B를 구하는 게 회귀 분석의 제1과제예요. 그 다음에 이 결정계수 R 제곱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계수 R 제곱이라는 거는 회귀식이 얼마나 유의하냐, 즉 회귀식의 설명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분석하는 게 이게 결정계수 R 제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회귀식의 유의성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제가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인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단순 회귀 분석이죠. 만약에 다중 회귀 분석이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종속 변수 y에 대해서 독립 변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있을 수 있죠. 다중 회귀 분석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중 회귀 분석은요, 예를 들어서 얘랑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얘는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다중 회귀 분석은요, 이 전체적으로 회귀식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도 각각의 독립변수별로 어떤 거는 유의하고 어떤 거는 유의하지 않을 수 있는 독립변수들이 있겠죠. 때문에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 각각에 대해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추가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거 단순회귀 분석이죠. 단순회귀 분석은요, 회귀식 자체가 독립변수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귀식의 유의성 검증을 해버리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회귀식 자체가 독립변수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회귀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회귀 분석은 이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이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중회귀 분석은요, 예, 계산식으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절대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중회귀 분석이 계산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요, 그거 아마 모르긴 해도 통계 교수도 그거 20분 30분 안에 그거 풀어라 그러면 못 풀걸요. 물론 이제 통계 교수 정도 되면은 뭐 시간을 몇 시간 정도 주고 풀어라 그러면 풀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통계 계산기를 주고 풀라 그래야지 풉니다. 그런데 통계 계산기 시험장에 못 갖고 들어가죠. 예, 쌀집 계산기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한된, 예를 들어서 30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다중회귀 분석을 손으로 계산해서 풀어라. 예, 그거 못 풉니다. 그러니까 다중회귀 분석은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제 4 이거는 통째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 이후로는요, 다중회귀 분석에서 이거를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의 가정, 그래서 오차항의 등분산과 정규성의 오차의 요 x값에 대해서 y값의 오차가 이렇게 등분산을 이루어야 되고 정규성을 가정해야 되는데 요거 분산 분석이랑 똑같습니다. 분산 분석도요, 독립성의 가정, 등분산의 가정, 정규성의 가정 요거를 다 충족을 해야 된다 그랬죠.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성, 등분산, 정규성 요 세 가지 가정을 다 충족을 해야 돼요. 독립성의 가정은 뭐 당연한 겁니다. 예, 이거는 각각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와 y가 1대1로 서로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된다 그거지, x값 두 개가 y값 하나로 대응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측정치는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분산과 정규성은 분산 분석도 그렇고 회귀 분석도 그렇고 엄격하게 요구하는 가정이에요. 즉, 등분산은 요게 골고루 분산이 일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게 정규 분포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요게 등분산과 정규성입니다. 회귀 분석도 분산 분석도 마찬가지. 분산 분석도 집단 1, 2, 3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각각이 정규성을 이루어야 되고 또 요 집단, 요 집단, 요 집단이 등분산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분산 분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변수 간의 선형관계 이 교재에 보면은 회귀 분석의 과정에서 회귀 분석은 변수 간의 선형관계가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교재가 있는데요. 예, 선형 회귀 분석이 있고요, 비선형 회귀 분석도 있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은 이거죠. 예, 그런데 비선형 회귀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런 회귀 분석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회귀 분석 자체가 이차 함수로 그려지는 그런 회귀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귀 분석은 무조건 선형 관계여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과거 보면 그런 교재가 쓰여 있긴 한데 그게 좀 제대로 그거는 그거는 오로지 이게 단순회귀 분석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회귀 분석이 이렇게 비선형 회귀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심력이 있고 단계입력이 있는데 요거는 다중회귀 분석일 때 이렇게 동심력을 하느냐 단계입력을 하느냐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단순회귀 분석은 이 독립변수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뭐 동심력 단계입력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중회귀 분석은 변수가 여러 개죠. 독립변수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한꺼번에 동시에 투입하는 게 동심력이고요.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투입하는 게 그게 단계 입력입니다. 예, 그래서 단계 입력은 전 단계에 투입된 변수로 후에 투입된 변수의 설명력이 높을 경우 제외돼요.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만 찾는 경우, 그러니까 설명력이 없는 변수를 굳이 회귀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설명력이 없는 변수는 회귀식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하는 게 요게 단계 입력 방식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중회귀 분석할 때 요거를 살펴볼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단순회귀 분석의 회귀 분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단순회귀 분석의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번에 봤었던 상관 분석 있죠. 예, 피어슨 상관 분석할 때 여기 이학식의 SPSS 매뉴얼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피어슨 상관 분석을 했는데 그 데이터랑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표본 회귀식을 도출해야 되고 두 번째 결정해서 R 제곱을 계산하고 세 번째 분산 분석표를 완성을 하고 그 분산 분석표 완성된 걸 가지고 알파값 0.05에서 예, 회귀식의 유의성을 검증을 하는 요 4번까지 하겠습니다. 이 5번은 사실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교재에 보면 5번까지 나와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뭐 이영훈 교재도 그렇고 박정식 교재도 그렇고 보면은 요 독립변수 유의성 검증도 설명을 해온 교재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도 써놓긴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단순 회귀 분석은요 독립변수가 하나뿐입니다. 때문에 그 회귀식 자체도요 독립변수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단순 그 회귀 분석에서의 표본 회귀식이에요. 때문에 단순 회귀 분석은요 이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독립변수 유의성은요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 유의성 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회귀 분석은 이거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다중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 여러 개를 가지고 유의성 검증하라는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말씀드렸듯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번 문제는요 손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면 볼 거고요.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1번부터 4번까지 꼭 손으로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표본 회귀식부터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표본 회귀식은 y바 이꼬로 a 플러스 b의 x바 요게 표본 회귀식이죠. 자, 그러면 x바 이렇게 나왔습니다. y바도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a하고 b만 구하면 되는데 먼저 b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 b가 뭐예요? b가 회귀 계수입니다. 표본 회귀 계수라 그러는데 통상 기울기죠.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x의 변동분의 xy의 공변동입니다. 자, x의 변동분의 xy의 공변동. 자, 이거를 기울기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요 B값 즉 여기 회귀계수 B를 어떻게 도출하느냐라고 해서 그 교재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 편미분 얘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정식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거 정식으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 x의 변동분의 xy의 공변동이 이게 기울기 B구나. 예, 이렇게 간단하게 편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시험을 위해서는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이 B값 정식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 교재 보시면 됩니다. 그 논술 300 교재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요. 두꺼운 통계책 보시면 그거 아주 잘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 편미분까지 공부하셔야 그거 이해가 됩니다. 예, 그냥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 보면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그냥 그 저기 뭐야 겐또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x의 변동은 뭐예요? x의 변동 이거죠. 예, 그래서 0.443입니다. 그 다음에 xy의 공변동 뭐예요? 이거죠. 예, 그래서 23.34예요. 그래서 b 값 즉 표본 회귀계수 또는 기울기값 B는 52.59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Y바 나왔죠. 그 다음에 B값 계산됐죠. X바 여기 나왔죠. 자, 그러면 A는 그냥 구해집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구해지고요. 따라서 표본 회귀식은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결정계수 R 제곱을 도출을 해야 된다. 이 결정계수 R 제곱은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를 도출하는 게 결정계수 R 제곱인데요. 보시면 R 제곱은요. SST Sum of Square Total이라는 얘기고 SSR Sum of Square Regression이라는 얘기인데 총 변동에 대해서 회귀 변동이 얼마만한 비율을 차지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이 얼마냐 총 변동에 대해서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의 회귀식이 총 변동의 얼마만큼을 설명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분모로 들어가는 총 변동은 이거예요. y의 변동이 총 변동입니다. 그래서 SSY, 예, sum of square y, 즉 y의 변동이 총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00.9예요. 그 다음에 x, 그러니까 SSR, sum of square regression, 즉 회귀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기울기 곱하기 xy의 공변동입니다. 즉 기울기 곱하기 xy의 변동이 회귀 변동이에요. 즉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입니다. 이것도 편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물론 이거 계산하는 것도 분명히 그 교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값, 이 회귀계수 B값은 52.57로 구했죠. 그리고 xy의 공변동은 23.34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정계수 r 제곱을 도출을 하면 0.766이 나와요. 요 0.766은요. 앞서 우리가 피어슨 상관계수 도출할 때 피어슨 상관계수가 0.875였습니다. 이거의 제곱값이 0.766입니다. 예, 이것의 제곱이 결정계수 r 제곱과 동일한 개념인데 즉 매출액의 분산 중에 76.6%는 광고비 지출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다. 요거 결정계수 R, 그러니까 상관계수 R 제곱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루트 SSX, SXY분의 X, 그러니까 SY 공변동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요거 B가 SSX분의 SXY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게 뭐였습니까? 요게 공식이 루트 sum of square x 이게 좀 잘 안 쓰여지는데 그리고 sum of square y 분의 xy의 공변동 예 요게 요 피어슨 선형상관계수 요거였습니다. 요거였어요. 자, 그럼 요거를 제곱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x의 변동, y의 변동, 그 다음에 xy의 공변동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요거를 제곱을 하면은 그죠? 예,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세요. 요거 SSR이 뭐라 그랬습니까? B 곱하기 그 XY 공변동으로 그랬죠. 요 B가 뭐라 그랬어요? 요 B가 보시면은 SSX 분의 SXY 요게 B라 그랬죠. 여기에 SXY
xy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xy의 제곱이죠.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ssy가 이게 뭡니까? 이게 총변동 SST죠. 그러니까 요식하고와 지금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결정계수 R 제곱이 요 피어슨 선형상관계수의 제곱값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액의 분산 중에 76.6%가 광고 매입 비출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분산분석표를 작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보시면 총 변동은요 회기식에서 설명되는 총 변동 이게 y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y의 변동이 총 변동이라고 그랬어요. 총 변동은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 플러스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이 안 되는 변동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총 변동은 이건 y 값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이 SSR이라 그랬고 요게 기울기 B 곱하기 XY의 공변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B는 요 값이고요. 그 다음에 XY의 공변동은 요 값이었어요. 따라서 회기 변동은 1226.92가 됩니다. 따라서 총 변동 구했고 회기 변동 구했어요. 그래서 얘 빼기 얘 하면은 얘 값 나와요. 예, 그래서 장차 변동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는요. 회기 변동은 즉 회기식은 예, 추정할 모수가 뭐예요? 독립변수 하나뿐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게 단순회기 분석입니다. 단순회기 분석에서의 회기식은 독립변수 하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이 회기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정할 모수가 예, 독립변수 하나예요. 그래서 자유도는 그냥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잔차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예, SST-SSR인데요. 잔차 변동에서 그러면은 잔차 변동에서 추정할 모수는 몇 개가 됩니까? 여기 보시면 표본 크기 빼기 독립변수 수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파가 그러니까 여기서 추정할 모수는요. 얘가 독립변수에 의한 회기 개수죠. 얘가 상수죠.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 두 개를 우리는 모수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기 2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교재 보면은 얘가 이제 독립변수 때문에 추정할 모수가 되고요. 얘가 상수 때문에 추정할 모수. 그래서 독립변수 수 빼기 1 그렇게 해놨는데 그냥 단순회기 분석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알파, 베타 이거 두 개 알아야 되죠. 그래서 빼기 2 그래서 8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변동의 자유도는 이거 두 개 더해주면은 총 변동의 자유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 나누기 얘죠. 그리고 또 얘 나누기 얘 하면은 이렇게 평균 제곱이 나오게 되고 최종 F 값은 얘 나누기 얘 하면은 최종 F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 1226.93 나누기 46.5575 하면은 26.25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분산분석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산분석표를 가지고 회기식의 유의성 검증을 해야 돼요. 자, B가 0, 즉 회기계수가 0이라는 얘기는요. Y와 X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표본 회기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표본 회기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표본 회기식인데 얘가 0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X와 Y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x와 y가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가설을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검정 통계량은 예, f 값 요게 검정 통계량이 되는 거고요. 자, f 검정은 무조건 단축 검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두 집단 그 분산의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예, 단축 검증이고요. 분자 자유도 1이고 분모 자유도 8입니다. 그래서 알파값 0.05의 F분포표에서 분자 자유도 1, 분모 자유도 8 요 값을 찾으면은 예, 5.32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F값은 26.25가 나왔죠. 그래서 26.25는 5.32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H0를 기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X와 Y는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을 설명해 놓은 교재가 있어서 이 설명은 사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단순 회기 분석은요. 이 회기식 자체가 독립변수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회기식이 유의하면은요. 독립변수가 당연히 유의해야 돼요. 예, 유의하지 않으면 회기식이 유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회기식의 유의성에서 우리가 유의하다고 살펴봤죠. 때문에 독립변수가 당연히 유의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회기 분석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검정 통계량이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죠. 예, 이거를 외우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유의성 검증을 해라라고 하면 당연히 이 값을 주겠죠. 듣도 보도 못한 이 검정 통계량을 주면서 풀라고 할 텐데 이런 것까지 주면서 과연 풀라고 할까? 예,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라라고 하면은 분명히 요 검정 통계량을 줄 테니까 요 검정 통계량 준 거를 가지고 예, 우리 저기 분산 분석표 만들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그대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풀어라 그럴까?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예, 앞서 우리가 저번 그 앞장까지 살펴본 게 회기식의 유의성 검증이죠. 그러니까 회기식의 유의성 검증까지는 꼭 손으로 직접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순회계 분석은요, SPSS 결과 분석할 게 없어요.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단추 누르게 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R 제곱값 손으로 계산한 거 그대로 같이 나왔어요. 요거는 피어슨 상관계수값이고요. 요게 그거의 제곱값이 R 제곱값인데 766 그대로 나왔고요. 분산 분석 이 값도요. 아까 우리 손으로 계산했던 그 값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손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까지 손으로 계산했었죠. 예, 그 값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예, 상수값이 46.486 나왔고 광고비 즉 요 광고비의 B값 베타값이 52.56 이거 아까 우리 회기식 표본 회기식 도출할 때 Y 이꼬로 46.48 더하기 52.56X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표본 회기식에서 요 값 그대로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t값은 5.123이 나왔고 유형률은 0.001이 나왔다. 따라서 유형률 0.001이기 때문에 H자료를 기각을 한다. 그래서 광고비는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H1 즉 대립가설은 지지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순회계 분석에서는요 그 분석하는 그 계산하는 이 과정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좀 어렵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원 분산 분석에서 상호작용 제곱합까지 계산을 했었잖아요. 계산 문제에서 그 상호작용 제곱합까지 계산한 거에 비하면 거기에 비하면 이게 계산식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제가 판단했을 때 이원 분산 분석에서 상호작용 제곱합까지 계산을 해라라는 문제는 경영지도사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 회계분석과 관련된 요 계산 문제는 아마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 회계분석까지는 꼭 이제 손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이렇게 해서 회계분석까지 하면은 이제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뒤에 가가지고 이제 요인 분석이라든가 군집 분석에서도 계산하는 게 있기는 해요. 요인 분석에서 예를 들어서 공통값 계산하는 거, 고유값 계산하는 거 이것도 계산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계산이라기보다는 거의 더하기예요. 거의 산수에 가까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 분석에서 계산 문제는 요 단순회계 분석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 다중회계 분석, 뭐 더미회계 분석, 조절회계 분석, 매개회계 분석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 이거는 계산하는 거는 사실상 없고요. 다 이 통계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가 쭉 남아 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 통계의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